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치아에 파절이 있었어서 이거를 이제 신경치료하고 이를 씌워서 살리는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사진을 찍은 겁니다. 환자는 이제 치료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요. 다쳐서 앞니 하나가 아랫니가 이렇게 부러졌어요. 지금 부러진 경계가 여기는 이렇게 보이는데 이쪽 부분은 잇몸 속으로 약간 들어가 있고 여기도 경계가 보이고 이쪽은 잇몸 밑으로 아예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씌우기 위해서는 결국 깨진 경계 부위가 다 보여야 되고 거기를 크라운으로 덮어야 오래 갈 수 있는 크라운을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크라운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겠죠. 또 치아가 머리가 다 잘라지면서 이제 치아 속의 신경 부분이 노출돼서 안에 염증도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걸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앞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앞에서 보면 이렇게 경계 부위가 보이고 여기는 잇몸 속으로 경계 부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경계를 다 노출을 시켜줘야 경계가 보이는 상태가 되어야 여기에 맞춰서 이제 이를 씌울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잇몸 속으로 묻혀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경우에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치관 확장술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치관 확장술은 생물학적 폭경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경계가 다 보여야 이를 씌울 수가 있는데 잇몸이 덮고 있으니까 치관 확장술은 잇몸을 좀 잘라내서 간단한 수술을 통해서 잇몸을 잘라내고 잇몸 속에 묻혀있는 치아 구조를 다 노출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앞니 같은 경우에 이제 치관 확장술을 쓰려면 잇몸을 잘라내야 되는데 앞니는 일단 이 잇몸의 라인이랄지 모양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잖아요. 근데 치관 확장술을 진행을 하게 되면 다른 치아보다 잇몸이 더 내려가면서 치아가 길게 보이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택지인 치관 확장술을 사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두 번째는 잇몸을 잘라서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거를 위로 끌어올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부분 교정, 영어로는 forced eruption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eruption은 치아가 이렇게 올라온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forced는 그야말로 힘을 가해서 치아를 일부러 위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앞니이고 잇몸의 라인이 중요했기 때문에 치관 확장술보다는 폴스드 이럽션을 이용해서 치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면 폴스드 이럽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 일단은 먼저 이 치아에 대해서 신경치료를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로 폴스드 이럽션을 하기 위해서는 치아에 뭔가 고무줄 같은 걸 걸어야 되는데 걸기 위해서는 신경치료한 이후에 간단하게 임시로 쓸 기둥을 먼저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경치료를 하고 기둥을 붙인 다음에 주변 치아를 와이어로 이와 같이 묶어서 고정을 시켜놓고 여기에 고무줄을 연결해서 치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폴스드 이럽션 과정을 씹는 면 쪽에서 바라봤는데요. 보시면 와이어가 연결되어 있고 이와 같이 교정할 때 쓰는 고무줄을 임시로 붙인 기둥에 묶어서 와이어에 걸쳐가지고 끌어올리는 힘을 가해줘서 치아를 서서히 끌어올립니다. 이런 경우에 끌어올리는 기간은 짧으면은 2주에서 한 4주 정도 이제 끌어올리는 기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모든 교정이라는 게 마찬가지지만 교정 치료 이후에 항상 재발을 합니다. 치아들이 억지로 이동을 시키면 쉽게 이해하시려면 치아가 이렇게 있고 뿌리가 있을 때 치아가 잇몸 뼈 속에 이렇게 묻혀 있는 상황인데 뼈와 잇몸 사이에 고무줄 같은 걸로 고무줄이 쭉 연결돼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은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무줄이 연결돼 있는데 억지로 끌어올렸다. 그럼 고무줄이 딱 당겨져 있는 상태잖아요. 치아가 이만큼 올라갔다라고 치면 여기 있던 고무줄이 쭉 늘어나 있을 거예요. 늘어났는데 위에서 힘을 주니까 끌어올려져 있지만 힘을 제거를 해버리면 여기에서는 이 고무를 제거를 해놓으면 늘어났던 뿌리 쪽에 늘어났던 고무들이 다시 쭉 당기면서 다시 치아가 원래 위치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2주에서 4주 정도의 교정 기간을 가진 후에 이제 이것을 고정하는 기간을 좀 갖습니다. 대략 한 교정
치료했던 기간만큼 이 케이스에서는 4주 정도 고정을 시켰었는데요. 고정을 시켜놓고 이제 어느 정도 고정을 해놓으면 여기 늘어났던 고무줄들이 다시 이제 원래 조직이 차면서 좀 안정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치아 위치를 변하지 않게 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크라운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폴스 디럽션 이후에 신경치료하고 기둥을 붙이고 그 다음에 크라운을 씌워서, 아무래도 어린아이이고 해서 보이는 것도 많이 신경 쓰이고 메탈 세라믹으로 했을 때는 잇몸 쪽에 좀 까맣게 보인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울세라믹 크라운을 이용해서 어린 나이에 이런 끝에 울퉁불퉁한 형태까지 재현해가지고 치료를 잘 마무리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이제 좌우를 비교해도 큰 차이 없이 치료가 잘 마무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엑스레이인데요. 처음에 왔을 때 신경치료를 하고 임시로 기둥을 세워서 이제 치아를 끌어올려서 이제 임시치아를 만들었던 당시의 모습이고, 이런데 보면 이제 어릴 때니까 유치도 이렇게 남아 있고 영구치는 밑에서 이제 올려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여기도 유치가 늦게 빠지고 영구치가 이제 올라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커서 이제 정기 검진하러 왔을 때 새로 찍었던 사진입니다. 제가 이 케이스를 치료했던 게 지금부터 5년 전이에요. 2013년도에 치료를 했었는데 한 달 전에 왔었는데 다행히 뭐 염증이나 이런 거 없이 치아 형태도 잘 유지되어 있고 경계부도 잘 맞고, 폴스 디럽션 이후에 다시 항상 재발이나 이런 게 걱정이 되는데 큰 재발 없이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5년이 지나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아이는 어느덧 고2가 되어서 엄청 커가지고 왔는데요. 원래 30대 때는 시간이 시속 30km고 40대 때는 시간이 시속 40km다 뭐 이렇게 이제 농담 삼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슬프지만 40대가 된 입장에서 이때부터 거의 40km의 속도로 시간이 쭉 지나는데 정말 엊그저께 치료했던 것 같은데, 이 아이는 벌써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내년에는 정말 힘들다는 고3이 이제 고3을 앞두고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치료했을 때 5년 정도 지나도 어느 정도 이제 결과는 유지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항상 요즘에 이제 딸이 일교차도 심하고 건강에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되는 시기인데, 미세먼지, 일교차 항상 주의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